전국의 학부모님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김홍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공하기의 시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인생에서 거둔 성공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도덕적, 지적, 육체적 교육 덕분이다. 이처럼 모든 아이들의 첫 거울은 어머니이고 첫 교사도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어머니 6분을 모시고 아이들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연스럽지 않은 기자. 오늘 방송 걱정됩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디서 오셨고 좀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강남에서 온 윤성희 서은이 엄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에서 온 나영이 엄마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온 준철 민선 엄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서 온 유리 모아 엄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에서 온 브라이언 제니 엄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신도시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윤서 동우 엄마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얼마 전에 아이들 여기 중간고사가 끝났죠. 네. 학부모님도 같이 중간고사 치르는 기분이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간고사 기간이 되면 학부모님도 바빠지는데 옆에서 어떤 격려를 해주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그냥 뭐 안 물어보고 네네. 있다가 이제 오는 날 아무것도 안 물어봤지만 이제 표정을 감추느라 애썼고 예 그래서 좀 푹 재우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즘은 뭐 중학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중간고사가 있으면 어떻게 준비를 보통 해주시나요? 저희 큰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자유학기제가 네. 전면 시행된 딱 그 음. 중1이에요. 근데 학교에서 시험만. 중간고사를 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 대신에 기말고사를 봅니다. 학교에서 뉴스랑 다르네요. 어. 시험은 없다. 예. 네. 그런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될지 아직 학교마다 나오진 않았지만 정말 1학기를 통째로 범위로 한다면 이건 아이들한테 좀 어떻게 그렇죠. 다가갈지 아니, 공부하지 생각해 볼 말라고 문제죠. 시간 줘놓고 네. 시험 보는 거는 네. 이거 좀 많이 같은데. 네. 그 고등학교에 계신 분 네. 학부모 같은 경우 어떻게 준비를 보통 중간고사 같은 경우 어떻게 막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막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수시가 많아지고 정시가 줄어드는 분위기 때문에 애들이 내신에 목숨 걸더라고요. 남자 고등학교인데 아이가 예. 좋은 아들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 분위기가 조금 실적이 좋은 학교이다 보니까 네네. 뭐 애들이 내신 1점으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조금만 이상한 문제 있으면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항의하고 왜 이게 오답이 될 수 있냐. 애들이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갖다 주면서 이건 정답이어야 된다. 이렇게 우기고요. 또 애들이 중간고사 또 공부를 하면서 또 그 봉사활동 스케줄 또 잡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이 요즘은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더라고요. 좀 안쓰럽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냥 단지 공부만 성적만 잘하면 되는데 애들이 교과 비교과 두 개 다 챙기다 보니까 너무 할 게 많아서 좀 안쓰럽더라고요. 정말 좀- 많이 힘들겠죠. 예. 그래도 또 한편으로 방송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 예. 그래도 스스로 하잖아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목표가 있다 보니까 이거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아닌 애들은 조금 시험에 또 신경 안 쓰는 애들도 있긴 하는데 예. 어떻게 그래요. 예. 미래에서 보금자리를 드시는 윤서어머니께서 어떻게 중간고사를 도와주고 계신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학기제를 보낸 중2 학생이에요. 저희 네. 큰 딸이. 그래서 그 이제 1년을 어떻게든 이제 뭐 진로 체험 한다고 해서 이제 그 리듬을 잃어버렸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기말고사를 한번 보긴 했지만 이제 2학기 때는 거의 자유롭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 시험이다 보니까 거기다 또 전학을 왔고 2학년. 예,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그
스트레스.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자유학기제가 이제 선택하지 않은 학교는 이제 4번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어렵지 않은데 그런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네네네 두 가지 이중고가 아이들한테도 그냥 가네요. 예,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한다고 그러면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좀 불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게 관리가 돼야 고입을 준비하는 그렇죠. 아이들 경우 근데 그런 아이들은 또 따로 이제 학원의 힘을 비르던가 이렇게 해서 또 따로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교육을 더 할 수밖에 예, 없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런 얘기가 네. 전 들어보면서 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성적도 중요하지만 요즘 내 아이의 뭐 고민이나 혹은 반대로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뭔지 물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머님들? 물어본 적 있죠. 네.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 애들은 큰 애는 음악을 하고 작은 애는 남자인데 운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진로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자기네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딸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시작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악 어떤 거를 하는 피아노를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이 치고 저희 그렇죠. 애들은 다 운동도 남자아이는 태권도 너무나 많이 하는 태권도 그래도 올림픽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목표긴 한데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선수 생활을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고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처음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시험을 중간고사를 봤잖아요. 네. 멘붕이 왔어요, 지금. 고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애들이 항상 고등학교 첫 시험을 보면 거의 멘붕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지금 멘붕이 온 상태예요. 이 시험에, 네, 중학교하고 너무 이 패턴 자체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애긴 하지만 공부도 늦출 수 없는 상태인가. 그게 이제 체대를 가기 위해서도 그러니까 그쵸, 그런 학생부 예. 관리를 해야 되는구나. 네, 학생부 관리. 그러니까 예체능도 옛날에는 뭐 운동만 하면 수업 안 갈 수 들어왔죠. 있는 예, 수업 안 예. 들어왔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 같은 학교는 축구부가 유명해서 걔네들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긴 하죠. 정말 한 방송 중간 근데 이제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이제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꾸준히 하다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지금 이제 발을 들여서 이제 올해부터 대회를 이제 계속 나가게 되는데 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해서 지치지는 않고요. 조금씩 지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운동을 하고 왔는데 이렇게 다리에 본인이 이렇게 발목 보호대 하고 무릎에 그 테이핑 하는 거 있거든요. 운동선수들은 무릎이 가면은 그 테이핑을 하고 오늘 아침에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되게 안쓰럽죠. 본인이 좋아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윤성희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아이들과 그런 대화를 나눠보신 적 있는지 꿈이 뭔지. 저희 딸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네. 저희 딸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히 생명과학이라는 방과 후 그 활동을 하게 됐었어요. 생명과학 프로그램 방과 후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해부를 해봤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무서운데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얘가 해보고 싶다고 해서 했지만 뭐 하다 말겠거니 여자애들이 뭐 해부하는 거 따님이시구나. 예, 여자애들이 해부하는 거 그렇게 뭐 좋아할 것 같지 않은데 본인이 해보겠다고 해서 그냥 뭐 하다 말 수도 있지만 방과 후 학교 비용이 저렴하니까 시켰었는데 굉장히 얘는 그거에 관심이 보이고 앞으로 자기는 그 사람 간을 만져보고 싶대요. 사람의 그 배를 개복해서 그 사람 뱃속에 있는 장기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얘 꿈이래요. 얘 꿈은 그래서 이제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의사가 되셔야겠어요. 뭐 네. 의사가 되더라도 되셔야겠어요. 외과 의사가 돼야겠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힘들어. 걱정이 되는 건 이제 성적이에요. 한국 아이들의 모든 꿈이 다 이과를 지망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의 꿈이 네. 아시다시피 의대 진학이잖아요. 거기다가 그런 의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애들이 과학고나 영재학교나 이런 특목고의 그 절차를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 초등학교 때 뭐 웬만하면 다 뭐 점수도 100점을 받고 잘하고 똘똘하지만 영재는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제가 생각해도 얘는 그냥 평범한 애들 중에서 좀 똘똘한 편에 속하는 애인데 과연 얘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의대를 진학해서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돼요. 요즘 그러니까 진로 진학에 많이 관심을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사교육 계시는 분들도 많이 네. 만나거든요. 많이들 학부모님도 관심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이제 성적이 아니라 진로 진학 그래 그 대학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까지 이제는 학부모님들이 고민을 하신다고 해서 예전에 학부모님보다 더 빡센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네. 좋아하는 게 이제 뚜렷한 아이. 그러니까 지금 윤성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뚜렷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대개는 보통 이제 우리 아이는 꿈이 없어요가 7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하는 것 자체를 또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이들의 적성이나 흥미 혹은 진로를 찾아주기 위해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찾은 아이들의 경우 아이들이 스스로 찾았는지 아니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좋은지 방과학교에서 뭐 지금 말씀해 주신 해보게 것처럼 어떤 해준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제 아이들이 있으시니까 저 브라이언 어머니께서 한번 좀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 자기 진로를 다 맞춰서 이제 대학을 간 케이스인데 언제 찾았나요 그걸? 그게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애가 뭐 이렇게 좋아하는 게 되게 얘는 남자애라서 이제 되게 뚜렷했어요. 그 이과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무슨 그때 그 당시에 영재원이라는 게 굉장히 그때 굉장히 이렇게 예 시모 영재원 뭐 되게 막 그 목동에 바람이 불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다니는 엄마를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자기네가 영재인데 얘는 물리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과인데 몇 학년? 초등학생도 아닌데 그래서 물리? 아니 물리를 유치원 생활 예, 물리를 전공을 어떻게 아느냐고 내가 아니 어떻게 전공을 아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과라고 말해도 되게 빠른 시기잖아요. 그럼요. 그때가 그랬더니 자기네는 영재원 누가 얘기해줬나요? 그랬더니 영재원에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럼 영재원에서는 뭘 하나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 이제 자기네가 하는 그 프로젝트를 보여주는데 그게 정수기 만드는 그런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자갈이랑 이런 왜 그 돌의 종류가 이렇게 작은 것부터 큰 그렇죠. 것까지 있잖아요. 그럼 그걸 여과시켜서 이제 나중에 물이 정수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럼 그걸 아이들이 어떻게 아냐 했더니 이렇게 모래에 이렇게 놓고 물을 이제 흘려보는 이제 점점 걸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맨날 어렸을 때 이렇게 땅 파고 앉아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 우리 아들이 영재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테스트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창이나 이런 건 많이 나오는데 상식 부족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식이 아니,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상식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이게 무슨 상식이 있나요? 네.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게 그래서 그 아이가 저희 아이가 받은 처방이 뭐냐면 백과사전을 읽고 오세요였어요. 다시 그 검사를 받으세요. 그런 거였어요. 나도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의 진로를 찾을 수 있어. 일단 모레부터 사실 그래서 되게 그때 되게 이제 좀 이 영재원이 이상한 영재원인가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막 영재원이 많이 생기면서 이제 검사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애들이 뭐 지능 검사나 이런 게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IQ 이외에 다중지능 그런 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EQ도 들어오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점점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이 이과는 수학을 잘하면 이과를 간다는 그런 생각인데 저희 애는 과학을 좋아하는 케이스였어요. 과학이 되죠. 예. 근데 저희 때도 과학 그 사교육이 범람할 때였거든요.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과학 학원들이 많았는데 이제 실험을 처음 이제 학교 이후에 실험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가서 실험을 하니까 이제 애가 너무 좋아하고 그쪽에 이제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진로 캠프 같은 게 이제 요즘에 많이 하는 그 캠프가 그때 생겼어 중학교 때. 어머니께서 노력 많이 하셨네요. 아니 근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권장을 하는 진로 캠프에 가서 이제 로드맵을 하는 거를 했는데 이제 얘가 이공계가 나오고 화학이 나왔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화학과를 지원을 하면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근데 더 웃긴 거는 이제 대학을 들어간 다음에 애가 바뀌더라고 진로가 그렇게 확고하게 자기는 제일 무서운 사례 아닙니까? 예. 대학에 실컷 갔는데 예. 근데 엄마 이제 이거 아닌가 봐. 아니 근데 저희는 좀 학과를 바꾸기가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이제 1학년 때 진로를 안 정하거든요. 근데 화학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자력이나 물리 양자 쪽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제 얘가 너무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재원에서 만났던 물리를 받았던 그 아이가 어떻게 만나셨나요? 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 친구는 물리를 하고 있는지 정수기에서 취직했다는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들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저 준철이 어머니께 여쭙고 싶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 계신 분들은 이제 물론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 이런 혼찌검을 내시겠지만 살아오시면서 진로는 언제쯤 결정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는 진로라는 그 개념을 모르니까 한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아이들한테 약간 그 책이라든지 이렇게 요즘 자벌들이라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진짜 뭐가 좋은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아까처럼 얘기하는
송파에 계신 어머니처럼 어렸을 때 뭐 영재원이나 이런 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보통 아이들한테 저는 자벌드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체험해서 거기를 추천하고 그럼 싶네요. 또뭐 다른 사례 뭐 있으신 분은 좀 이렇게 진로 찾는 거 도움이 된 것 같더라. 네, 아니면 뭐. 내가 살아보니 30살,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선생님 강연을 들었는데 한국에서 특히 남자 같은 경우 30살까지는 괜찮다. 진로를 찾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 진로는 30살 이후에라도 음.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좀 음. 융통성 있게 우리가 열어둬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렇게 병원놀이 세트를 사줬더니 의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꽤 기뻤어요. 그러니까 의사 의사 이제 그 크리스마스 선물로 그 레고 경찰 블럭 세트를 받았는데 경찰이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실망을 했지만 그래도 경찰 뭐 안정직이고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올라가서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태권도 선수가 되겠다는 그래서 이 폭이 너무 뛰더라고요. 갈피를 못 장난감 잡겠더라고요. 종류를 잘 사줘야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서는 수영을 하더니 이제 수영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얘는 운동 능력이 있나 보다, 운동 쪽으로 하려나 보다 하는 생각을 막연히 했는데 중학교 올라와서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얘 뛰는 그 폭이 있어서 얘한테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사실 물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게 되고 싶니? 그랬더니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얘가 태권도 다니고 싶다고 할 때는 우리나라를 빛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맞아. 그 수영 선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을 때는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애국 정신이 있네요. 그쵸. 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걸 알아봤더니 친일파를 문제를 해결해서 그 후손 아, 네. 국가 아, 그 뭐죠? 친일파 후손. 친일파 후손들 친일파- 제사를 환수한다고요. 예, 그래서 그 나라 애국자 후손 독립운동. 그 후손을 예, 도와주고 싶다는 거에서 정말 그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그 애국 정신이 있는 거를 일맥상통한 그 부분을 봤어요. 다크 히어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왜 그런 가치관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저는 그것까지 탐구는 할 수는 없었지만 배트맨 같은 걸 보지 그러니까. 않았어요? 그랬을까요? 그렇지만 이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어떤 일을 겪어가면서 진로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거를 좀 열어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찾고 싶지 않고 이 아이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푸시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그 아이들 그 진로가 부모님하고 달라가지고 마찰을 빚거나 좀 부딪히고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은 뭐 장래 유망 직종이다, 아니면 아이들은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갈등이나 이런 거. 예, 윤세영. 저희 아이는 그 요즘 요생남이 유행이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 몸매 좋은 요리사. 네. 네, 나름 키 크고 몸매는 좋아요. 근데 네네. 예. 근데 되게 먹는 걸 좋아해요. 어. 예, 먹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요리를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같이 요리도 해보고 어렸을 때는 네. 그것도 왜 밀가루로 놀이하는 가루야 그런 데도 맞아요. 참석해보고 막 그래서 뭐 요리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는데 막상 얘가 이제 학교에서 자기 이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게 될 것과 연관해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요리 프로그램을 하겠대요, 자기가.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하는 거를. 그리고 자는 그쪽으로 진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괜찮은데 아빠나 네. 또 할머니나 주변 분들이 그렇게 비싼 돈 들여서 외국인 학교 다니면서 겨우 요리사 되려고 그러냐고. 겨우 요리사 아닙니다. 요리사 연봉이 그럼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손 한번 잘 들면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우 그렇죠. 한식 자격증 있으시죠? 한식 자격증. 아니, 네. 예, 저는 사실 괜찮아요. 저는 아이들한테 제가 진로 자체를 실패한 경험 사례자이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려고 제가 꼭 국내 그 일반 고등학교를 보내지 않고 물론 저희 아이가 이제 외국에서 생활도 했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에 좀 더 보내서 자유를 주고 싶어서 보낸 것도 있지만 근데 주변 사람들의 그 시선을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부모니까 뭐 어떤 그런 밖으로 보여지는 게
무시할 수 없는 요소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리사라는 게 쉬운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아직 물론 이제 요즘은 요리사가 뜨는 직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얘가 과연 그런 벽을 겪고 정말 유명하게 되는 요리사는 많지는 않잖아요. 요리를 하고 계시고 요리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많지만 사실 유명한 요리사는 몇 분 안 되는데 또 저희 아이도 그런 환상에 젖어서 요리를 하겠다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주변 분들의 그런 시선이 뭐야 저렇게 돈 들여서 요리사 시키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보는 그런 시선들이라는 걸 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진로교육 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그러니까 방송 중에 잠깐 쉴 때가 있을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선생님 그런 얘기 하세요. 진로교육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존엄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귀천. 네. 이것만 없어져도 진로교육이 굉장히 네, 잘 맞아요. 네, 그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아이는 이걸 바라는데 못 먹고 살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데 그게 그러면 그거는 귀한 거. 좋아하는 거는 건 천한 거. 이게 없어져야 진로교육이 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번 연도부터 이제 중학교 자율학기제가 전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의 진로를 찾는 그리고 체험을 하고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적용되는 분 이제 학부모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난 그걸 보낸 학부모님도 계십니다. 어떠세요? 자율학기 기제 보내고 나신 분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뭐 아쉬운거나 장점이나 네. 이건 꼭 바뀌어야 된다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저는 저희 큰아이가 일찍 정했어요. 자기 꿈을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이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데요. 혹시 영재원 보내셨나요? 아니요. 저 영재원은 안 보냈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꿈이 저는 이제 아이가 이제 의사라고 했어요. 근데 저 아주 오늘 말 한마디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저는 특집, 너 의사 의사 왜 좋니? 어렸을 때 물었을 때는 얼마나 주사 놓고 했는데.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사를요? 그래서 주사는 간호사도 넣을 수 있고 수의사도 넣을 수 있고 근데 강아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신랑이랑 둘이 나중에 수의사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뭐 의사지만에서 의사 난다고 저희는 이제 다 문과거든요. 신랑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일단 자기가 그렇게 뭐 확고하니까 고학년까지 확고했어요. 그래서 그 생명과학 저도 이제 한생연이라고 한국생명과학연구회라고 그 저기 과학고등학교 옆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라도 일단 뭐 그러니까 자기가 꿈 1단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그런가요? 네, 일단- 거기 가봤더니 일단이 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거기 가봤더니 저만 그냥 못 모르고 온 거고 쭉 계속 유치부부터 진짜 이렇게 해주는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뭐 또 유학파 엄마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귀동냥을 했는데 하여튼 그걸 하면서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자유학기제가 체험을 하니까. 예, 접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윤수아 꿈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적으면 아이가 원하는 진로하고 엄마가 원하는 진로 두 개 적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의사라는 직업이 엄마들이 원하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생각했다고는 생각 못하고 엄마나 아빠가 푸시했다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앞에 항상 제가 이제 약간 소극적인 그런 거라 행복한 의사라고 적어줬어요. 예. 행복한 의사는 어떤 의사죠? 그냥 자기가 아프리카에 살 것 같은. 그러니까 슈바 있죠. 주사만 놓으시는 그 거 주변에서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서 된 엄마 아빠가 원하는 꿈이 아니라 본인이 좋아서 하는 그게 그거였으면 좋겠다 해서 행복한 회사라고 꼭 적어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진로 이제 자유학기제가 딱 접어들었는데 제가 이제 뭐 대학교에 이제 여러 과가 있다는 것도 다 보여주고 했는데 자기가 훑어보더니 그래도 가고 싶대요 거기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하니까 또 이제 체험 활동도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면 거기 이제 내시경 하시는 분한테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같이 참석할 수 있게 그런 그런 게 기회, 됩니까? 예, 기회를 줬어요. 근데 딸 애들은 제가 막 마취되어 있는 동안 별일이 다 네, 있거든요. 근데 동의를 얻었으니까 네, 그분의 환자분의 동의를 얻고 들어갔는데 다른 아이들은 막 이러는데 저희 딸은 진짜 무덤덤하게 걔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검이 나오고 징그러워 나와도 그냥 가만히 앉아 보더라고요. 근데 무덤덤하게 보니까 기질이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그 자기가 하고 싶은데 칭찬을 얻으면 아이가 업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유학기제 그 프로그램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맛보기인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MBTI라든가 다중지능 같은 거 이런 자기 이제 정성이나 취향을 알아볼 때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오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유망 자기가 이제 맞는 직종에도 나왔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진짜 내가 맞나 보다 하고 이제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뭐 좋았어요. 이제 공부를 이제 좀 리듬을 잃는 거는 좀 그랬는데 아이가 자기의 꿈을 확신이 얻고 또 이제 어떤 새로운 것도 경험해보고 그런 차원에서는 잘 진행된다면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공부 리듬을 잃었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안 보니까 공부를 안 하죠. 일단 시험을 봐야 아이들이 공부를 하니까. 뭐 구글에서 자유학기제 치면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그런 거잖아요. 시험을 왜 안 봐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유학기제 국어 대비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학기제 같은 경우 시험을 안 본다. 그리고 그 사이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네. 게 또 두렵고 또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오히려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니까 집에서 또 뭐 사교육으로 네. 더 그렇죠.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올해 초인가요? 작년 말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교육부총리가 자유학기제 갖고 사교육아 뭐 하지 마라라고 이제 크게 했었죠.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네. 했는데 자유학기 시험 안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 저 유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자유학기제 한가운데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정말. 일단 한숨부터. 지금 방금 네. 사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네. 저희 애는 사교육은 받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 학원가에서 정말 올 한 해를 신이 준 1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 모두가 안 하고 다른 애들이 안 하고 있을 때 네. 학원에서 그 선행을 하고 열심히 애들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더라고요. 오히려 사교육 붐이 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엄청난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사교육을 잡으면 얘네들이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고객이래요. 그래서 중학교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학기제가 실제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사회 미래적인 지향을 갖고 만든 제도인데 마케팅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중학교에서도 학부모 상대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말 진로에 대해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 건지에 관한 주제로 여러 번 엄마들을 소집해서 강연을 하는데 정말 우리 엄마들은 그 강연을 들으면 집에서 찾아보는 엄마들도 많이 계세요. 그 학교 강연이 전부는 아니고 뒤에서 또 찾아보고 아닌 분도 물론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알아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지능 검사에 대한 거나 진로 검사, 적성 검사에 대한 그 얼마나 주옥 같은 좋은 것들이 많다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그런 검사를 학교에서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만해지거든요. 기분만으로도. 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 모신 분들 중에 이제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요. 지금 자제분이 아이가 브라이언이 뭐 개비어도 그렇고 외국에서는 뭐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자유학기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외국은 그 자체가 다 자유학기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시험은 다 보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처럼 중간 기말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수행 형식으로 쭉 되고 그 시험은 굉장히 퍼센트가 작기 때문에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험하는 기회는 정말 많은데 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이제 한국 기업이에요. 자동차 회사를 가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그 어떤 사회 기여 차원에서 이제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오픈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장 이제 자체를 공장을 오픈하는데 위험할 텐데. 예, 근데 굉장히 큰 저희 나라 이제 회사가 거기 가 있거든요. 그럼 거기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정말 그 회사가 거기 이제 뭐 일본 회사도 있고 미국 회사도 있고 다 모든 나라의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나가 있어 공장이 다 있거든요. 근데 그래 이제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차를 보내줘요 거기서. 그래서 학교로. 예, 차도 A급, B급 막 있으면 제일 좋은 차를 보내주고 그 대신에 이제 애들한테 저는 그게 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맞아요. 신발을 이제 거기 더운 나라라서 애들이 다들 이렇게 인도라고 하죠. 예, 슬리퍼를 신고 이렇게 다니는 나라인데 그날은 그러더라고요. 운동화를 꼭 신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장을 가게 되니까 위험하고. 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운동화가 안 되는 학교에서 이제 다 섭외를 해가지고 운동화를 신고 이제 가서 그럼 그때부터 차를 탈 때부터 거기서 다 어레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 데리고 가서 그럼 가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고 그다음에 가면은 도착하면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나 하면서 이제 공장의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여줘요. 물론 간식도 주고 애들한테 보여주고 하는데 기본 표시 좋으시네요. 계속 써문 주네. 그러니까요. 기업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네.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역시 한국이, 막 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자동차를 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자동차를 만들어지는 공장을 가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처럼 갔는데 영상만 보고 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얘네들은 과정에 투입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제작 과정이요? 네네. 근데 왜냐하면은 그게 프로그램화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막 신차 발표 이럴 때는 이제 거기를 다 문을 닫거든요. 이제 그 정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케줄을 잡아서 가면 진짜 그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애들이 다 그 공장 과정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제 거긴 조립을 하잖아요. 자동차 회사는. 근데 사실은 다 밑에 하청에서 그 문짝이 다 오고 뭐 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들을 애들이 다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거기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제 학교에 애들 조사를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아빠들이 자동차 쪽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각 나라 뭐 그렇죠. 이제 지역이. 일본 회사 이렇게 다 경쟁이 붙어가지고 더 가면 잘해주려고.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가서 느낌 오니까 애들이 나는 자동차를 만들래가 안 되는 거 아닌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를 만드는 데 여러 라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나는 핸들을 만들고 싶어. 어떤 애는 주행을 하고 싶어. 어떤 애는 테스트를 하고 싶어. 자기는 이게 윈도우 쪽에 관심 있다든지 뭐 뭐 재질 디자인도 할 쪽에 수도 예 있고 그러니까 뭐. 갑자기 핸들을 만들고 싶다는 게 왜냐면 핸들 따로 오고 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게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뭐 디자인 쪽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그 마케팅도 있고 그걸 다 경험하는 거죠. 처음에 홍보 마케팅 한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공장장님 나오시거든요. 그럼 공장장님 나오시고 아이들 오는데 굉장히 많이. 네, 근데 솔직히 그게 되게 정리화돼 있어요. 인건비는 기업에서 내는데 아이들이 지역 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그냥 투입이 되네요. 근데 이제 거기는 그게 홍보 마케팅비에 이미 이제 배정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그렇게 이렇게 앞으로의 고객으로 생각하고 얘네 부모들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럼 손에 이제 그 자동차 미니 자동차나 아니면 이렇게 뭐 브로셔나 들고. 이런 거 하나씩 들고 오면 그 가서 이제 얘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다 이제 외국인들이니까 설명을 하고 들어오면 그게 바로 그 영업과 관련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자기 아빠가 다른 회사, 뭐 독일 B 회사 이런 데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얘네들 인식이 다른 거죠. 이게 차가 한국 차가 이렇게 좋구나 얘네들이 보고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H 자동차가 제일 좋아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냐하면 그게 첫 고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애들은 재밌어하고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갔다 오면 뭐 애들이 보고서가 그냥 안전한지 가서 뭐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니지 그런 걸 고민할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윤석영 어머니께서도 저는 근데 그 진로 교육이라는 걸 생각할 때 그 직업 현장이나 밖에 외부적인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애들을 학교를 보내보고 또 그런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하는 거지만 학교 수업 자체에서도 우리가 역사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과학도 배우고 음악, 체육, 미술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잘 활용해도 애들의 그런 흥미나 적성이나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인문학적이든 과학적이든 예를 들어서 그 미국에서는 프랑스 혁명을 하나 공부한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한 학기를 보내요. 그럼 그걸 공부하는 와중에 아이가 어떤 역사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도 있고 거기를 통한 문화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도 있고 사회학에 대한 관심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심도 있고 깊게 공부를 한다면은. 근데 사실 저희 나라 교육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혁명이 한 3시간, 4시간짜리 수업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세계사에서 다루어진다면은. 프랑스 혁명은 루이 16세 죽음 뭐 이런 거죠. 빵떡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저희 거 저희 나라 많이 교육이 하시네. 되게 지식 위주의 교육이잖아요. 어떤 그걸 심도 있고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철학적인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걸 심어줄 수 없는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도 충분히 교과목 가지고도 그런 적성이나 흥미를 길러줄 수 있는 기회는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학교 교육이 아이들 따로 진로 교육을 할 필요도 없이 그것만 잘해도 정말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저희 나라 교과서가 이게 너무 내용이 많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너무 배워야 될 게 그러니까 지식 위주로 너무 많은 양을 아이들한테 주입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시험을 봐야 되니까. 예, 시험 위주니까요. 그것도 주로. 그러니까 예. 어떤 교과 과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네. 아이들이 그러니까 심도 있는 걸 통해서 거기서도 나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가 암기라든지 네, 평가 네.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까 표피만 알다 보니까 아이들이 네. 진로도 표피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 교육은 시험과 연관되어서 보지 그걸 자기 진로랑 연결시켜서 볼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학교 적다는 생활과 거죠. 학교 생활과 직장 네. 생활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그 연대생이 그때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그러더라고요.
기업들이 왜 쓸만한 인재가 없어요? 대학에서 안 키워요라고 하는데 저희는 학문하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라고 한 줄을 썼어요. 기업고 인사 담당자한테. 근데 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네. 것처럼 학문이라고 하는 게 목적이 분명히 진로를 찾는 데도 있는데 우리가 네. 지금 너무 평가의 방법으로만 쓰고 네네. 있다. 그런 게 저는 안타까워요. 아, 그럼 저 준철이 어머니 같은 경우 일본에서 공부를 했다고 예,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본이 기초 과학 분야에서는 거의 권위적이잖아요. 노벨상도 많이 그렇죠. 받고. 네, 그래서 노벨 같은 얘네가 왜 이렇게 상을 받는지 알겠다라고 이렇게 느껴진 게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막 진도를 많이 나간 게 아니라 아주 기초적인 걸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과목을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이 다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나라는 구구단을 뭐 한 일주일 배우고 다 외웠지 하고 넘어가잖아요. 저희 애가 일본인 학교를 다녔는데 구구단을 한 학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완벽하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다 뛰고 하는 거 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끝내잖아. 19단을 외워야 돼. 19단을. 근데 일본은 애들이 한 명이라도 빠짐없이 다 외울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국어도 숙제가 뭐냐면 우리 같이 뭐 쓰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10번 읽어오기. 그다음 다음 날에는 3분의 1 외워서 일어나서 발표하기. 그래갖고 또 한 단원을 한 달 반 정도로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하다 보니까 창의성이 생기고 기초 과학 분야가 권위가 생긴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앞서가는 교육, 그냥 기초 없이 보여지는 교육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도 사실은 너무 선진국들이 하니까 우리도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저희가 방송이 좀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진로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자유학기제가 예. 있는데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여러 예, 가지 예, 문제를 예. 안고 그렇죠.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그런 과정이 필요는 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네. 동의를 네. 하시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이제 파주에 계시는 유주 어머니께 마지막 마이크를 넘기고 싶은데 지금 한복판에 계시니까 저희가 이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지금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한편으로 지금 한국이 걱정이다라고 하는 면인데 좀 저도 뭐 좀 살아보니까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 게 솔직히 느껴지거든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학과 교목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학부모님들이 얘기조차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좀 자유학기제라든지 지금 학교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이렇게 던지셔가지고 마지막이니까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정말 예. 생각이 되는데요. 쉬운 일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엄마로 살아가는 거는 결코 쉽지 않고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여기 모이신 정말 대단한 어머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한 가지 그래도 공통점을 찾는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잘 길러내고자 애쓰는 엄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참 결국 아이의 진로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바라봐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모는 아이를 잘 관찰하는 것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다양한 연령의 자녀를 키우시는 그 정말 아이들을 잘 관찰하시고 많은 사랑을 주시는 6분의 학부모님을 모시고 자녀 진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17년 대입 진행이 바뀌었죠? 문제 많죠. 요즘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아,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우리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진로 레시피와 진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진학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